반갑습니다. 대승마임의 이용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 우리 2025학년도 6평 사회문화 해설 강의 한번 하겠습니다. 제목이 총평 더하기 전문항인데요. 일단 총평 간단하게 하게 되면 설마 수능에는 이렇게 안 나오겠지. 딱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그렇죠? 문제가 어렵다고 꼭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쉬워도 그치, 공부를 좀 열심히 한 학생들하고 그런 학생들이 좀 더 높은 점수를 받는 게 어쩌면 당연한 건데 그렇게 너무 지나치게 변별이 없으면 더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믿어야죠. 그렇죠? 항상 사회문화는 많이 그랬거든요. 평가원 때 쉬워서 애들이 좀 놓고 있다가 수능에서 참교육을 많이 당한 게 사회문화다 보니까 자, 수능에서는 좀 더 생각하고 고민하고 어렵게 나오지 않을까. 최소한 이 시험보다는. 평가원도 하나의 과정이니까요. 쉬웠다고 너무 뭐라 하지 말고 자, 그냥 이 정도의 과정에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이렇게 물어봤구나 하지만 수능 때 가게 되면 좀 더 수준 있는 문제들로 우리를 평가를 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빠르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아마 3번으로 하신 분들도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옆에다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 자, 뭐냐면 이런 겁니다. 3번의 제시문, 자, 선질 형식을 보게 되면 자, A는 A와 달리 B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A와 달리 B는 이렇게 나왔어요. 맞죠? 뭐 또는 A에 비해 B는 이렇게 나오는데 또 다르게 나오게 되면 A는 B와 달리 이렇게도 나올 수가 있는 거잖아. A는 B와 달리. A와 달리 B는 이렇게. 자, A와 달리 B는 또는 A에 비해 B는 A는 B에 비해. 자, 이 형식이 두 개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아마 3번은 이렇게 잘못 착각하고 문제를 실수를 했을 건데요. 자, 일단 이게 100%는 아닌데 그래도 조금 참고로 알아두면 좋아요. 동일한 시험지에서 보게 되면 평가원하고 수능 문제를 쭉 한번 봤을 때 자, 이렇게 물어보는 형식의 선지가 나오게 되면 그 시험지는 전부 다 모든 선지가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자, 2번부터 한번 봐봐. 자, 3번도 보면 A에 비해 B는 A와 달리 B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이 형식을 두 개 같이 혼합해서 문제를 쓰지는 않는다. 일반적으로 하나 시험지에서. 그래서 우리가 자, 뭐 1번이 되든 특정한 문제에서 시작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 아마 이 시험지는 전부 다 이런 형태로 문제를 아마 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치? 자, 기억은 자연현상이고 리얼은 사회문화 현상이고 자, 디귿은 자연현상입니다. 리얼은 사회문화 현상이고 자, 노출시키는 것 또한 인간이 뭔가 알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 될 거니까 당위법칙은 사회문화 현상, 확실성은 자연현상. 디귿과 같은 현상과 달리 리얼과 같은 현상은 즉 자연현상과 달리 사회문화 현상은 뭘 가치적이다? 아닌 거잖아. 그치? 자, 선지 구성을 좀 연습을 하자. 4번은 리을과 같은 현상에 비해, 즉 사회문화 현상에 비해 자연현상은 인과관계가 분명하다. 정답은 4번이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경험적 자료는 자연현상, 사회문화 현상 둘 다 되는 거고. 자, 두 번째. 관점이니까 기능 갈등 상상이 될 겁니다. 개별 구성원의 이익과 집합체 간 이익 간의 불일치는 갈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 우리가 갈등이 보인다고 해서 무조건 갈등론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자, 두 번째. 자, 내용을 읽어보니까 마지막에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가지고 집합체는 결국 안정적인 상태에 가게 된다. 갈등이 해결되는 과정 통해 가지고 결국 새로운 안정의 상태, 균형 상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시문은 관점이 기능이 될 겁니다. 대립과 갈등은 사회 본질적인 속성이다. 갈등. 두 번째는 질서와 안정에 기반한 점진적인 사회변동 설명하기가 용이한 게 기능이죠. 항상 어렵다, 용이하다, 주장한다, 간과한다 이런 것들 조심해서 잘 보시고 사회적 갈등은 일시적 과정입니다. 예외적이다, 일시적이다, 병리적이다 라는 내용이 갈등, 자, 기능에 대한 내용이 되는 거잖아. 정답은 디귿 하나만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A, B의 일반적인 특징인데 관료제, 탈관료제라고 나와 있습니다. 땡땡 기업이 성장한 배경에는 조직 운영 원리인 A가 큰 영향을 미쳤다. 함부로 단정 짓지 마. 뭔가 새로운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으니까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탈관료제겠지는 우리 잘못된 선입견 또는 편견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전체 공정을 수많은 미세한 단위로 구분해서 전문성을 확보했다.
엄청나게 세분화시켰다. 전문성을 확보했다. 상층 부서로 또는 최상층 부서로 통합 관리되면서 조직의 효율성을 극대화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뒤에 보면 결정적 힌트가 자 이것은 의사결정 권한의 분산, 유연한 조직과는 다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잖아. 결국 앞에 있는 A가 관료제가 될 거고 A가 관료제가 되는 거고 B가 탈관료제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 A에 비해 B는 똑같은 형태야. 지금 선지 구성이. 목적 전체 현상은 관료제. 목표의 효율적인 달성은 자, 두 조직 운영 원리의 공통점. A는 수행 과정의 예측 가능성이 높다. 정답은 3번. 관료제가 표준화된 업무가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업무 수행 과정에서 예측 가능성이 높죠. 공식적인 규약과 절차 뭡니까? 둘 다. 성과에 따른 보상 탈관료제. 네 번째. 자, 문화 속성 A의 사례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을 발표하라고 그랬습니다. 교사 이야기가 나오면서 좀 어려워졌겠지 생각했는데 그런 문제가 또 아니었어요. 보니까. 자, 교사 보시게 되면 갑을 다 잘 발표했다. 자, 문화는 뭐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을이 발표한 자, 세모국 사례에서는 세대 간 전성을 통해서 누적된다는 B도 잘 보여줍니다. B는 축적성을 이야기해주고 있겠죠. 자, 갑을 보시면 그러면 갑, 을의 공통된 내용을 찾으라고 이야기했는데 보면 땡땡국에서는 땡땡국 사람들은 하는 순간 기본적으로 공유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특정한 나라 문화를 소개하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공유성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좀 더 힌트가 나오는 거는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왜? 그 나라는 다 함께 하고 있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세모국에서도 공동의 감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A는 공유성입니다 라고 하는 게 너무 대놓고 문제를 준 것 같아요. 근데 정답도 쉽게 1번으로 나오고. 자, 학습성 아니겠죠. 동질성 갖게 한다는 공유성으로 인한 문화의 기능. 유기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전체입니다. 자, 전체성에 대한 이야기고 형태나 내용이 변화됩니다. 변동성에 대한 내용이 될 겁니다. 자, 다음에 5번입니다. 자, 5번은 자, 여기 하나 리얼이죠. 제가 잘못 쳤네요. 자, 내용은 다 읽어봤다고 생각할 건데 조금 특이했던 거는 보니까 선행 연구 통해서 뭔가 확인했고 변수 간의 관계 확인했고 참여 관찰을 통해 가지고 뭔가 질적 연구의 모습이 보이고 자, 이런 모습에서 일반화시키기 위해서 또다시 양적 연구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맞죠? 가치 중립이 요구된다고 이야기했는데 기억은 주제 선정이야. 주제 선정은 연구자 가치 개입이 허용되죠. 연구자 판단이 들어가는 거고 설문조사, 실시, 분석은 철저한 가치 중립. 두 번째, 자, 미음에서 비읍은 표본 집단이고 이응은 모집단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모집단은 이 연구 결과를 적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될 겁니다. 자, 온라인 게임 이용자 1000명 자체가 전부 다 표본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모집단은 이것보다 더 범위가 넓어져야 되겠죠. 1000명, 이 연구를 통해서 1000명에게만 적용하고자 하는 건 아니거든요. 다음 3번. 자, 미음에서 자, 리얼은 독립변수, 니은은 종속변수라고 이야기했는데 보니까 캐릭터 레벨이라든가 연령, 학력, 소득, 그치? 전부 다 뭐다? 전부 다 독립변수의 모습이 돼야 되겠죠. 자, 여기서 종속변수는 사회적 관계에서 나오는 어떤 서열의 모습, 서열이 형성되는 모습이 종속변수에 해당하는 거고 캐릭터 레벨이라든가 연령이라든가 소득은 전부 다 독립변수의 모습이 좀 될 겁니다. 다음에 4번은 대면 모임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서열이 형성된다고 이야기했을 때 대면 모임 이후 발견된 연구 결과, 대면 모임 이후에는 뭡니까? 결국 이런 것들에 의해서 서열이 변화되는 모습이 될 거니까 지지한다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죠. 마지막에 5번은 디귿과 미음은 모두 양적 연구입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추가 연구는 양적 연구가 맞겠지만은 자, 여기 나와 있는 함께 참여를 하고 나타나는 모습은 양적 연구보다는 질적 연구라고 보는 게 더 타당합니다. 6번은 왜 냈는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넘어갈게요. 7번입니다. 자, 개인과 사회관계인데요. 자, 이 문제는 개인과 사회관계하는 순간 실제 명목이 될 건데 자, 이 문제는 뒤에 보면 일단 이게 붙어있죠. 3점 붙어있는데 제가 볼 때는 얘가 함정 같아요. 얘가 함정 같습니다. 자, 실제 명목 중에 하나인데 보니까 개인들이 한데 모이고 공동으로 행동한다 하지만 사회는 실현되지 않는다. 그치? 이런 행동만으로 사회는 실현되지 않는다.
그래서 사회가 스스로 실현하는 방법 중 하나가 상징 세우는 것인데, 이런 종교적 상징들에 의해서 집합적인 감정, 그렇지? 어떤 종교적 상징 때문에 구성원들은 동일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 거고 사회가 유지된다. 결국 중요한 거는 집합적 어떤 종교적인 상징을 통해서 구성원들이 영향을 받게 하는 모습이니까 사회 실제론입니다. 사회는 개인의 총합에 불과하다. 명목. 사회는 외부에 존재하는 실체다. 실제. 구조화된 행동 뭡니까? 전부 다 실제가 되죠. 실제. 구조로부터 영향을 받는 행동이 될 거니까 사회 규범은 개인이 옳다고 믿기 때문에 존재한다. 명목이 될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봐. 집합적 감정 또는 집단화된 감정, 이런 것들은 집단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감정들, 종교적 상징에 의해서 공통의 감정들이 만들어지는 것들입니다. 맞죠? 결국 사회 실제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8번입니다. 자, ABC를 이야기합니다. 기억은 뒷골목에서 추던 춤은 시간이 흐르면서 대중화되었고 오늘날에는 누구나 즐기는 춤이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기억이 하위 문화가 될 거고 니은은 주류 문화가 될 겁니다. 이게 저항이다, 대립이다 이런 말은 아니니까 기억은 하위 문화. 그래서 자, A가 하위 문화, B가 주류 문화. 자, 그러면 나머지 하나 C가 반문화입니다라고 하면 되겠네. 전체 사회 문화적 다양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정답 너무 쉽게 1번 나오죠. 두 번째는 B는 A와 C의 총합이다. 아니다. 그렇지? 공유 범위가 다를 뿐이고 A와 달리 B는 자, 뒤에 해당 문화를 향유하는 구성원들의 유대감 형성에 기여하는 것은 모든 문화 유형이 다 공통된 모습이다. 한 사회 지배적 문화에 저항하거나 대립한다. 지배적 문화에 저항하거나 대립하는 문화는 뭡니까? 반문화가 돼야 될 거고, 자, 기억에서 니은이 된 것은 하위 문화가 주류 문화가 된 겁니다. 자, 조심할 거 하나는 이민자들이다 이런 말이 보인다고 해서 뒷골목에서 춘다 이런 말이 보인다고 해서 반문화입니다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자, 기억은 자, 하위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에 9번입니다. 자, 우리 이 문제에서 시간을 조금 사용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우리가 보면 지나치게 찾는 데 있어가지고 어려움을 주는 것은 없다라고 생각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지나치게 그런 문제들을 많이 연습할 필요는 없고, 이거 3개 중에 하나인데요. 3점, 1점입니다. 맞죠? 근데 봐. 뭔가 특이하게 보이는 게 을은 전부 다 뭐야? 전부 다 아니오예요, 지금. 갑은 지금 예 아니오, 예 아니오고 갑은 하나만 틀리고 을은 하나만 맞아야 됩니다. 그럼 생각해봐. 만약에 예 아니오인데 여기서 을이 만약에 맞아버리게 되면 여기가 전부 다 0점이 돼야 될 거고, 전부 다 0점이 되게 되면 여기도 0점이고 여기도 0점이 돼야 될 거라고. 그러면 갑이 3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 자, 이런 구조에서 갑이 3점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자, 3점이 되기 위해서는 다르게 이야기한 데에서는 전부 다 뭐다? 갑이 다 점수를 받아야 돼요. 받고 이거 둘 중에 하나에서 자, 하나는 둘 다 맞고 하나는 둘 다 틀렸을 때만 가능한 거라고. 그래서 자, A는 통제된 상황이라고 보는 거니까 A는 실험법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거고, 자, 세 번째 질문에서 B에 비해 C는 주로 양적 연구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남아있는 게 이제 면접하고 질문지법이 남아있는데 양적 연구에서 주로 사용되는 C가 질문지법이 될 거고 B는 면접법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될 거라고. 그럼 두 번째 질문 한번 해결할까? A에 비해 B는 자료 수집 과정에서 유연성이나 융통성 나오는 순간 고민하지 말고 무조건 면접법밖에 안 됩니다. 근데 아니오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0점이 돼야 되겠죠. 그럼 여기가 뭐다? 1점이 돼야 되겠지. 괜찮나? 그럼 여기 해볼까? 여기는 0점이겠네. 얘니까 1점이겠네. 얘니까 0점이겠네. 그럼 여기가 1점이 돼야 되는 거니까 아니오가 아니고 여기 뭐가 되어야 돼? 얘가 들어가야 될 겁니다. 됐나요? 자, 2번부터 볼까?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검증하는 연구에 적합합니다. A에 비해 B는 항상 이렇게 나온다. A에 비해 B는 자, 면접은 질적 연구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요. 다음에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거는 면접과 질문지법의 공통점, 주관적 인식은 전부 다 파악 가능하다. 마지막에 5번 가에는 아니오라고 했을 때 1점을 받아야 된다.
B에 비해서 C는 소수의 응답자로부터 깊이 있는 정보를 수집하는 데 용이한 방법인가 라고 이야기하면 아니요라고 해야 되겠죠. 질문지법이 아니고 소수의 응답자는 면접법이 돼야 되는 거니까. 되나? 자, 다음에 10번입니다. 자, 우리가 A, B, C가 특정이 되지 않았을 때는 계층을 찾는데요. C에서 A로 이동, C에서 B로 이동이 나왔는데 그럼 C는 상승, 하강 둘 다 가능하다. 그래서 C가 뭐다? C가 중층이구나. 근데 중에서 A로 가면 상승 이동이다. A가 뭐다? A가 상층이구나. 자, 그럼 B가 하층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갑에서 병국의 인구는 전부 다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어차피 비율이 100% 될 거니까 100명으로 가정하면 되겠죠. 자, 갑을 병국이 있는데요. 자, 이런 문제는 그냥 이렇게 정리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갑을 병 그리고 상중하라고 정리를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A가 상이니까 자, 지금 숫자가 갑국은 10%, 을국은 20, 병국 10%, 그러면 10, 20, 10입니다. 다음에 B가 하층인데 자, 갑은 60, 을은 70, 갑은 60, 을은 70, 자, 병은 얼마입니까? 30. 자, 다음에 그럼 나머지가 여기는 30이겠네, 여기는 10%겠네, 그리고 여기는 60%겠네. 이렇게 적어내면 될 것 같아. 1번 볼까? 을국 계층 구조는 피라미드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중층의 비율이 가장 낮은 모래시계 경기겠네. 두 번째, 갑국의 상층 인구는 100명 중에 10명이에요. 그쵸? 자, 근데 자, 뭐 을국의 상층 인구는 20이 될 거니까 더 많다가 답이 될 수가 없고, 세 번째, 중층분의 하층입니다. 중분의 하 얼마나? 여기는 30분의 60이고 60분의 30이니까 갑국이 더 높네. 네 번째, 병국의 계층 구조가 가장 안정적이다. 중층의 비율 봤을 때 정답 4번. 다음에 5번은 갑국의 계층 구조는 세대 내 이동이, 을국과 병국 계층 구조는 세대 간 이동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자, 5번은 파악할 수가 없는 거죠. 그치? 자, 그래서 자, 정답은 안정적이다. 사회 통합 중층의 비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에 11번입니다. 대학교는 교육기관입니다. 공식적 사회기관. 자, 반면에 자, 호텔은 비공식적 사회기관. 다음에 두 번째, 디귿과 달리 미음은 자발적 결사체입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무슨 협회란 말이 붙는 순간, 자, 무슨 협회란 말이 붙는 순간 우리는 이 친구는 이익집단인데 이익집단이니까 당연히 어디에 포함된다? 자발적 결사체에 포함된다. 이렇게 가면 되는 거야. 자, 마찬가지다. 뭐와 달리 뭐는 이렇게 계속 똑같이 물어보고 있는 거야. 자, 미음도 사교 모임이니까 친목 집단입니다. 둘 다 자발적 결사체. 자, 다음에 3번. 리을은 갑의 외집단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상류층 자체는 집단 자체가 안 됩니다. 외집단은 소속 안 된 상태에서 뭔가 경쟁적이고 이질적인 가치관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음에 4번. 비읍은 역할 갈등입니다로 나와 있는데 이사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것 자체. 그치? 역할이 동시에 오되는 게 아니고 어떤 선택에 대한 고민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역할 갈등이 될 수가 없다. 자, 또 하나는 마지막에 소속 집단과 중거 집단의 불일치를 경험하고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는 결국 현재 소속된 집단에 만족하고 있지 못합니다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니까 자, 정답은 5번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내가 원하는 이런 클럽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치? 결국 소속 집단과 중거 집단의 불일치를 경험하고 있다. 정답은 5번이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12번. 채집하는 것 자체가 발명은 아니죠. 방법을 개발한 게 이거 자체가 발명이 될 거고요. 다음에 두 번째, 선교사를 통해서 들어온 종교니까 사람을 통해서 문화가 전파되게 되면 전부 다 직접 전파입니다. 다음에 3번에 리얼은 악마의 피로 부르고 천시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상대주의가 아니겠네. 다음 네 번째, 강제적 문화 접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원하지 않았는데 억지로 내가 수용하게 되는 모습이 보여야 될 겁니다. 그런데 효능이 알려지자 자연스럽게 마시기 시작한 거니까 자발적 문화 접변으로 보는 게 좀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에 문화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을 바탕으로 어떤 그 문화의 특수한 모습들 또는 자기 문화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추구하는 것은 비교론적 관점이 되면 되겠죠. 정답은 5번이 되면 될 것 같아요. 13번입니다. 자, 갑, 을이 나와 있습니다. 맞죠? 자, 을에서 보시게 되면
정보 격차는 더욱더 심해졌는데요. 정보 부국과 빈국이란 말. 근데 국내적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한 국가 내에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은 사회 구조적 위치에 따라 다르게 분포되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가장 적절한 말은 5번이 좀 돼야 되겠죠. 자, 이것도 특별하게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자, 다음에 14번도 처벌이라고 하는 반응이 일탈자로서 정체성이 형성이 된다. A는 뭡니까? 그냥 낙인이에요. 뭐 그래프는 필요가 없고, 개인이 타고난 특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개인적 측면하고 상관이 없고, 두 번째, 규범의 강화가 해결 방안이다. 보다시피 처벌이 좋은 해결책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가 보여주는 게 낙인이에요. 세 번째가 낙인이라고 나와있네. 그냥 낙인입니다. 정답 3번입니다. 주고 있네요. 네 번째는 머튼 아놈이고, 범죄에 대한 우호적 가치관 습득은 차별 교제가 되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에 15번은 가가 보험의 방식입니다. 사회보험, 나는 생활 유지 능력이 없다. 공공부조, 다는 서비스 되면 될 것 같네요. 자, 뭐 이 형태는 수특에도 그대로 있는 형태인데 뭐 꼭 안 풀었어도 쉽게 풀 수 있는 형태였죠. 결국 A, B 전체가 보였을 때 가중평균인데 여기는 1, 여기는 이만큼 차이 난다. 그래서 A 대 B 지역의 B는 2 대 1이다. 자, 기억은 똑같이 여기가 이만큼 차이 나타나게 되면 여기도 1만큼 나타나야 되는 거니까 여기는 11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니은에서는 12고 7인데요. 어디에 가까워져야 돼? A에 가까워져야 되겠지. 그래서 17입니다. 근데 이 B가 2대 1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차이의 B는 얼마다? 1대 2가 돼야 됩니다. 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니은은 9가 되면 될 것 같아요. 1번 아니겠네. 선별적 복지 성격이 강한 제도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가와 나 중에서는 공공부조가 돼야 되겠지. 그럼 나가 돼야 되겠네. 수혜자 수는 A가 B보다 적다 그랬는데 여기는 2, 3은 6, 여기도 2, 3은 6 같겠네. 사회 서비스에 해당한 선 다가 될 겁니다. 수혜자 수는 3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냥 산수하는 거야. 27 하면 되는 거니까 3배가 안 되죠. 네 번째, 사전 예방적 성격하게 되면 사회보험인데 A 지역은 11 곱하기 2니까 22, 여기는 8이 되면 되겠네. 2배보다 많다. 정답은 4번. 다음에 5번은 각국 전체에서 상호부조 원리가 적용되는 제도의 수혜자 수는 여기는 30이겠네. 소득 증후효과가 가장 크다라고 이야기하는 제도 여기 얼마? 10이겠네. 30은 12의 2배보다 더 많죠. 자, 다음에 16번입니다. 자, 기억은 차별받아온 이민자가 되는 거니까 사회적 소수자가 되는 거고, 자, 강하게 반발하게 되면서 뭔가 시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집합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알고 있으면 좋다. 소수자로서의 어떤 집합적인 정체성이 드러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보다시피 어떤 시위하는 모습들 또는 차별에 대한 개선 주장하는 집회를 열고 참석하는 모습이 바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모습이 될 겁니다. 자, 정답 1번이 될 거고, 자, 이민자가 아닌 각국 사람들은 조사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 권력의 열쇠에 놓여 있는 사람들은 기억이 될 겁니다. 자, 니은에 비해서 기억은 유리한 위치가 아니고 분리해야 되겠죠. 자, 제도적 차원의 노력을 통해서 차별을 해소한 사례입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의문시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하게 4번도 아닐 거고 중첩되고 있다. 재수인문과 상관이 없네요. 17번이에요. 자, 우리가 17번 문제가 조금 특이했던 문제인 것 같아요. 보니까 자, A하고 B는 진화론과 순환론인데 갑은 어떤 입장인지 한번 보시게 되면 시민권의 역사는 인간의 주체적 노력을 통한 사회 변동이라는 점에서 A로 설명하기 어렵다. 즉 A는 인간의 주체적인 노력을 이야기할 수 없는 이론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결국 운명, 숙명으로만 받아들이게 되는 A는 순환론이 될 거고 B는 뭡니까? 진화론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갑은 진화론 입장에서 하나하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다는 거야. 자, 먼저 자유권을 획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참정권을 이를 근거로 해서 참정권을 획득하게 되었고, 자, 그리고 정치적 시민권을 획득하였다. 그리고 이것은 나아가 필수적인 토대가 되었다. 결국 순서대로 갔다는 이야기야. 그치? 이렇게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뭔가 권리의 확대가 보여졌습니다 라는 내용을 해주고 있는 거야.
즉 시민권의 역사는 인류 사회 모든 구성원의 보호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향한 다양한 지위와 권리 분화 과정이라는 점에서 B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B는 여기서는 진화론에 대한 특징이 들어가면 될 것 같네. 자, 1번은 자, 니은은 사회 변화에 저항하고 과거 질서로 회귀하겠습니다가 아니죠. 그치? 자, 참정권 확대를 추구하는 것이지 예전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회운동과는 거리가 멉니다. 두 번째, 진화론은 주기적으로 동일한 과정이 반복된다. 반복 되풀이는 순환론. 세 번째, 갑은 사회적 시민권이, 즉 사회권이 자유권 획득 단계를 거쳐야만 보장될 수가 있다. 보다시피 자유권, 참정권, 그리고 나서 뭐다? 사회권으로 뭐다? 단계적으로 가게 된다라는 면을 이야기해주고 있다고. 결국 진화론 자체가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내용과 사회운동을 연결시키는 문제 같아요. 자, 그나마 가장 특이했던 문제 형태가 될 것 같고 17번 문제 정도가 수능에서 한 번 정도는 응용이 더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네 번째는 갑은 A의 관점에서 기억을 B의 관점에서 니은 해석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을 때 지금 전부 다 뭡니까? 갑은 진화론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다 해주고 있고 가에는 진화론은 사회 변동은 항상 발전, 진보를 의미한다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죠. 자, 18번입니다. 자, 또 관점이 나왔는데 불평등 현상을 보는 순간 기능과 갈등밖에 안 됩니다. 임금 노동자는 많은 일을 하면서도 최소한 임금을 받는다. 하지만 이것은 최저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이라고 규정되면서 부당한 임금 구조는 은폐된다. 느낌은 나왔죠. 결국 자, 지배 집단들에게만 유리한 불평등의 어떤 사회 제도의 분배 체계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본가들은 법을 제정하고 교육을 관리한다. 괜찮나? 갈등론이 되면 되겠네. 사회 불평등 현상은 부당하고 해결해야 될 현상이다. 맞죠? 기능에 따르게 되면 사회 불평등 현상은 불가피한 거거든요. 필수적인 거거든. 자, 균등 분배가 인재, 적재, 적소, 배치 어려움을 이야기한다. 이거는 기능에 대한 한계점에 기능론에서 이야기해 주죠. 기능은 차등 분배를 통한 성취 동기 자극, 사회적 효율성의 극대화를 추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 균등 분배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갈등. 균등 분배가 결국 사회 전체 효율성이 낮아진다고 보는 관점은 기능. 디귿은 사회 제도를 지배 피지배 관계 재생산을 위한 수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이라든가 모든 사회 제도는 이런 모습을 고착화시키고 정당화하는 수단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갈등돼야 되겠죠. 사회적으로 합의된 것이다. 특별한 말이 없으면 전체 구성원이 합의했습니다. 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다음에 19번입니다. 그렇죠? 공통적으로 도출된 겁니다. 전쟁터에서 뭐 국제 조약을 이야기를 하고 자원의 어떤 그렇죠, 멸종위기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환경단체 B를 이야기합니다. 자, 보다시피 공통적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은 특별하게 안 해도 되겠죠. 지역이나 국가를 초월해서 협력을 강화해야 된다. 그렇죠? 그냥 19번도 넘어가겠습니다. 자, 20번입니다. 자, T년의 갑국과 을국 전체 인구는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2배다, 3배다 이렇게 주어져 있고 자, 우리가 좀 달라졌던 건 이때까지 비용이다 라고 하는 측면은 전부 다 오답 처리 다 했었는데요. 이제 이 문제는 복지 지출의 필요성은 적용 대상이 되는 인구에 비례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결국 자, 부양인구라고 이야기하는 부양인구가 있고 피부양인구, 즉 노년인구하고 유소년인구는 복지 정책의 적용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치? 자, 그래서 갑국과 을국을 한번 구해보는데요. 먼저 갑국부터 한번 볼까?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비율을 구하는 게 맞죠? 갑국, 을국. 유부노 이렇게 구해볼게. 자, 먼저 비율부터 다 적죠. 10%. 자, 35%. 자, 그 다음에 을국의 T년과 T 플러스 50년도 마찬가지로 10% 적어내고 자, 그 다음 항상 나머지 있는 정보 가지고 하나만 구해주면 되는 거야. 노령화 지수 20옆에다가 바로 5분의 1을 적어야 되죠. 이 말은 자, U가 5일 때 노가 1이라는 이야기고 여기가 50% 될 겁니다. 그럼 여기는 40%. 자, 140도 약분하자. 그러면 10분의 14고 5분의 7이 되면 되겠네. 그럼 이 말은 여기가 5면 여기는 7이 된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5배 했네. 그럼 여기도 5배 25%, 여기는 40%.
게다가 총 부양비가 100입니다 라는 말을 보는 순간 자 부분의 U 더하기 노가 1이면 결국 부양인구는 전체 2분의 1이 되면 되겠죠. 총 부양비가 100이라는 이야기는 보자마자 여기가 50%입니다. 그럼 여기도 얼마? 똑같이 50%가 될 거고, 그럼 여기는 40%. 근데 노령화 지수가 100이라는 이야기는 U하고 노가 같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니까 여기도 25%, 여기도 25% 이렇게 되면 되겠네. 자, 첫 번째. 기역과 니은은 같고 리을은 디귿보다 크다 이야기했는데 반. 어차피 지금 총 부양비가 같으면 자 부양인구 비율이 같으면 총 부양비는 무조건 같습니다. 그래서 디귿과 리을은 같다가 되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는 꼭 계산 안 해도 일단 기역은 여기서 답이 될 수가 없어요. 다음 두 번째. 자 부양인구 수를 물어보네. 그러면 사람 수 맞춰볼까? 자 먼저 같다. 그럼 여기는 몇 명? 100명, 100명. 그리고 갑군 얼마 됐다? 2배, 200명. 여기는 300명. 이제 산수하는 거겠네. 자, 을국의 t 플러스 50년의 부양인구는 150이 될 거고 갑국 t년의 유손인구는 50이 될 거니까 몇 배다? 3배다. 디귿에 t년의 노년 부양비의 경우에 갑국이 을국보다 크다. 얼마? 4분의 1, 5분의 1이니까 갑국이 더 크다. t 플러스 50년 유소년 부양비는 40분의 25, 50분의 25니까 마찬가지로 갑국이 더 크다. 리얼에 갑국과 을국 모두 t년 대비 t 플러스 50년의 노년 인구를 대상으로 그러면 노년 인구의 비율이 더 높아지게 되면 결국 뭐다? 또는 자 수가 더 많아지게 되면 결국 지출은 더 많아진다는 이야기잖아. 어때? 수도 늘고 비율 늘고 다 마찬가지겠네. 결국 노인을 대상으로 한 복지 지출은 더 필요성이 커졌다. 니은과 리얼이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해설만 찍으면서 이렇게 빠르게 전문항을 찍은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분명히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거는 17번 같은 문제들, 이런 문제들은 좀 보시고 자 나머지 문제들은 한 번 정도만 더 검토를 하시고요. 자 제가 이제 여기를 바탕으로 수능을 예상할 수 있는 또는 수능을 대비할 수 있는 좋은 문제들을 가지고 다음 커리를 한번 만들어 볼 테니까 기대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할게요. 자 감사합니다.